네, 반갑습니다. 타모유세포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어느새 또 종소세 신고하는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제가 보이고 작년에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똑같이 작년이랑 똑같이 기본편이랑 심화 보충으로 나눌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신고할 때도 이만큼까지 알 필요는 또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요거는 다 완강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 지금이야. 눈 떠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든 다 올려드릴 거고, 요거 신고는 제가 바로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다 올려서 저도 5월 1일부터는 아예 유튜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바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고하실 때 필요한 거니까 제가 종소세 특강 갈 때도 하는 것들이니까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또 이제 복습이 되는 거고, 안 들으셨던 분들은 요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게요. 또 개정된 것들이 있는데 24년도 개정도 제가 언급은 해드릴 겁니다. 요번 신고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이 얻은 소득은 요렇게입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여서요. 요 8가지만 이렇게 사실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저희가 법인세랑 전혀 다르죠. 법인세는 다 내는 건데 우리는 소득세는 요 열거되어 있는 것만 세금 신고를 합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게 대표적인 상장 주식 이제 갭 투자해가지고 이제 벌어들인 양도소 차익 같은 거는 아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세금 안 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것만 낸다라는 건데 이 8가지 중에서요. 소득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8가지를 다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 3가지가 있어요.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류랑 리가 두 번째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종합과세는요, 말 그대로 종합한다는 거예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요 6가지를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오른쪽 볼게요. 분류과세는 이렇게 퇴직 양도만 신고를 합니다. 각각 신고하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예외사항인데요. 볼게요. 예외사항이 이제 예외사항으로서 합산 신고하지 않는 거예요. 합산 X라고만 쓰실까요? 그래서 종합과세 보면요,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분류과세는 각각 신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리과세는 요런 그림을 통해서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거나,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주택 임대 사업소득 같이 신고는 해요. 신고는 하는데 분리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종소세 끝장내기 다 들으시면 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제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번에. 작년에 요거 안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 올려드릴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종소세 신고하면, 일을 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또 이제 기타소득 이렇게 나뉘죠. 요런 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일용직 근로자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해서 지금 바로 앞에서 본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알바를 하더라도요, 지금 그 알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알바가 아니고 세무 알바를 말하는 거예요. 세무적으로 신고가 세무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됐었어야지 요렇게 분리과세, 이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종결됐다는 건 끝난 거죠.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바인데 3.3으로 신고되거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되는 분들도 있어요. 3.3은 이제 다 뒤에 가서 공부할 거지만 사업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말 그대로 기타예요. 기타 또 기타로 분류를 해야 돼. 기타는 다시 뒤에 가서 공부할 거고. 어쨌든 요런 분들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진짜 일용직 지급명세서로 제출이 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내가 알바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여기 사업소득 있죠? 대부분 이제 사업소득이신 분들이 제일 많죠? 가봅시다. 종합소득 금액은요, 요런 산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자, 맨 위에가 종합소득 금액이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이 요렇게 돼가지고 종합소득 공제를 이렇게 해주고요. 요건 다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기본세 8단계입니다. 세율이 8단계. 그래서 여러분, 분류과세가 있는 게, 분류과세 앞에서 뭐였어요? 퇴직이랑 양도였죠. 이걸 왜 빼줬냐면 요거까지 합산해서 신고해버리면 세율이 완전 높아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좋은 거지. 분류, 요건 합산하지 말자. 세율이 높아지니까 빼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죠?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어쨌든 8단계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세액이 총 나오면 기납부세액이 대표적인 게 이제 중간예납이랑 원천징수가 있죠. 요 2가지를 미리 세금을 내놓은 거야. 미리 세금 내놓은 사람들이 많죠, 지금. 그래서 정산을 하는 게 종소세 신고입니다.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납부세액은 이제 원천징수나 중간예납 매년 작년 11월에 납부하신 분들 이미 납부하셨죠. 이렇게 해서 미리 납부하는 게 있어.
그래서 요 총결정세액 쭉 계산해 봤더니 기납부세액이 보다 더 커. 그럼 더 내야지.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렇게 했는데 기납부세액이 더 커. 그럼 지금 내놓은 게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받아야지. 실제로 돌려주죠. 환급액 6월에 돌려줍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지방세도 돌려줘요. 각 그 금액의 10%를 구청에서. 자, 종합소득금액 볼게요. 합산기준인데 합산기준 무조건 합산하는 게 아니야.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를 지금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그 합산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봅시다. 이자랑 배당은 이렇게 비용치를 안 해줘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어쨌든 이렇게 소득금액 다 구합니다. 다 구해. 다 하나하나 구해갖고 합산을 하는데 무조건 다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세법에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합산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자랑 배당은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요게 2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우와, 이자 배당 2천만 원이 넘어야 돼? 그럼 나는 아니네. 대부분은 그래서 합산소득 안 하는 거야. 저도요, 이자 받습니다. 통장에 받아. 막 2,000원, 2,700원 막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이자 소득 있잖아. 소득 있으면 합산신고 해야지. 왜? 나도 소득 있으니까. 맞잖아. 이자 맞잖아. 근데 왜 합산신고 안 할까? 여러분도 한 적 없잖아. 대부분 있을 거야. 대부분 있는데, 있는 분들도 많죠. 있는 많은데 대부분이 안 한 이유는 요거 때문이지.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이건 사실. 내가 6%라면은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내 세율이 뒤에 가서 공부하면 15% 너무 좋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 상관없어. 무조건 이자랑 배당은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1,900이야. 1,900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 끝난 거야 이미. 그죠?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제가 뒤에서 바로 언급해드리고 공적이랑 사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사적은 1,200만 원 초과해야 반드시 합산 신고하는 거고요. 기타는 300만 원이 초과해야 반드시인데 요거는 그 파트 가서 공부하셔야 돼. 이거 지금 모르겠으신 분들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사업근로 공적은요. 단돈 1원만 발생이 돼도 무조건 합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이랑 근로랑 공적 체크하세요. 됐죠? 그러니까 금융소득은 2,000 그리고 사적연금은 1,200 기타 소득은 300 요건 사실 1,200이랑 300은 다른 의미예요. 요거는 소득금액이고 요거는 소득금액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뒤에 가서 그래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실 분들은.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됐지. 24년부터는 1,500으로 늘어났어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대부분 다 좋은 거긴 해요. 어쨌든 1,500으로 늘어났다. 사실 요번 신고할 땐 필요가 없어. 내년 신고할 때 필요한 건데 어쨌든 언급은 해드립니다. 개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1,200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2천만 원이 이하야. 그러면 분리과세. 지금 분리과세 죄송합니다. 분리과세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고 했잖아요. 원천징수가 뭐예요? 자,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의자를 줬어. 나 박세준 갑이야. 이자를 주면 10,000원을 주면 10,000원을 다 줘요 안 줘요? 10,000원도 안 줘. 1,540원을 떼고 줍니다. 1,400원은 국세고요. 140원은 지방세예요. 이걸 떼고 줘요 이미 떼고 받으셨어. 이미 이만큼을 은행에서 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은행에서 뗀 거 이거 은행이 먹어? 안 먹죠. 이거 국세 1,400은 세무서에 내는 거고요. 140원은 구청이 이미 냈어요. 그런 거야 이미 은행이. 그래서 여러분이 낸 거지. 여러분 돈으로 낸 거지. 그걸 끝난 거야. 그게 분리과세죠. 끝났어. 할 게 없는 거야. 요번 종소세 신고가 2천만 원 이하라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적연금 1,200이면 또는 기타 소득 300 이하면 요거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 가능합니다. 요거는 그 파트 가서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가봅시다. 자, 개인은 일정 동안 그래서 X 1년이라고 봤을 때 X 이번에 지금 우리 신고하는 게 23년이죠? 3년 거를 한 번에 합산 신고하는 건데 여기서 사업소득 있는 자가 이렇게 업종별로 다릅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해서요. 내가 사업하고 있는 업종이 만약 1그룹이야. 그러면 그 매출 23년도 매출이 15억이 넘으면 이상이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 성실신고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요건 또 그 파트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까지 신고입니다. 한 달을 더 줬어요. 얘 봅시다. 얘 비거주자 사망인데요. 사망은 요 상속세 신고랑 같게 하기 위함이다. 까지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8단계 누진세율까지 하고 설명드릴 건데 요번 23년도부터 개정돼서 적용이 되죠. 봅시다. 어떻게 개정됐어요? 8단계는 개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똑같아요. 세율 6, 15, 24, 35, 38, 40, 42, 45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있죠. 5,000이랑 1,400 이게 4,600이었고요. 이게 1,200이었어요. 더 늘려줬지. 그럼 좋은 거 안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거야. 200에 대해서 얼마를 우리가 안 내죠? 6%를 안 내고 400에 대해서 15%를 안 내주는 거야. 안 내게 된 거죠. 더 좋은 거죠. 훨씬 더 좋은 거지. 그죠? 그럼 얼마야 지금? 대충만 하더라도 15% 60만 원이죠? 12만 원이니까 대충 만약에 요 구간 넘어버리는 사람은
대충 계산해도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세금이 깎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 좋은 거죠. 그게 23년도부터 개정된 거예요. 어떻게 개정돼 봅시다. 어떻게 하냐? 요렇게 세율이 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8,750만 원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해야겠죠, 이거를? 됐어. 그러면 공제를 빼고 기본 공제라고 받습니다. 150만 원만 공제되면 8,75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빼면 8,600이에요.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8,600에다 기본 세율인데 지금 이 구간이 어디 있어요? 봅시다. 요 구간 안에 있죠. 24%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8,600이야. 그러면 8,600 곱하기 24%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누진적으로 차근차근 계산이 되는 거예요. 1,400까지는 6% 해가지고 84만 원이 나오고요. 1,400 끝났죠 이미. 그래서 5,000에서 1,400을 뺍니다. 3,600 곱하기 15%에서 540만 원이 되는 거고 860만 원이죠? 8,600이죠? 근데 이미 5천만 원까지 해결이 됐어요 세금이. 앞에서 해결됐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3,600 곱하기 24%에서 863만. 그럼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대략 한 1,488만 원이 나오는 거죠. 1,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나옵니다 세금이.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는요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요 세금이. 그래서 요 구간 넘는 분들은 이제 세금이 이제 소득세가 좀 무섭다 하시거든요. 요 구간이 있으신 분들이야. 요 구간도 살짝 좀 부담되지. 살짝 벌써 8,600으로 계산했는데 1,500 나오잖아요. 근데 지방세도 있잖아. 152.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런 누진 공제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요것 때문에 헷갈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뭐냐면 누진공제표는요. 원래 앞에처럼 계산하는 게 맞는데요. 일단 요 구간 있죠? 8,600 곱하기 24% 그냥 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앞에서 차근차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해. 하고 오른쪽에 있는 요 576만 원 빼면요. 똑같이 1,488만 원이 나와요. 우리 계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늘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사업소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떠먹이 연습 백더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